안녕하세요. 두각학원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윤미라 강사입니다. 자, 오늘은 여름방학 고1 특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준비한 수업은 중세국어 그리고 고전시가 이 둘을 같이 배우게 되는 수업인데요. 일단 제 소개부터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두각학원에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밑에 보시는 것처럼 여러 학원들에서 한 10여 년간 학생들을 이제 가르쳐 왔습니다.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모든 학생들을 다 아우르면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선생님이고요. 그리고 이제 공무원 수업도 이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방면으로 국어 영역에 있어서는 좀 전문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1 여름방학 이제 어떻게 좀 보내야 할지 고민이 좀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영역부터 좀 채워야 될 것인지, 그리고 어떤 좀 공부 방법을 선택하면 좋을 것인지 고민이 많으실 텐데, 제가 좀 어머님들의 마음을 반영을 해서 이렇게 좀 만들어 봤어요. 문법도 해야 될 것 같고, 독서도 어렵다는데, 내신과 수능과 또 문학은 또 어떻게 하지? 이렇게 생각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거를 한꺼번에 짧은 그 여름방학 동안에 다 채우기는 사실 조금 어렵겠죠? 지금 고1 학생이니만큼 조금씩 그 시기에 맞춘 공부를 차근차근히 1년을 좀 쌓아가다 보면 이 모든 영역이 다 갖추어지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름방학 때 가장 하기 좋은 공부는 무엇일까요? 저는 딱 이렇게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고전 문법 그리고 고전 시가. 이 둘은 2학기 내신에 반영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리고 요 시기에 딱 해서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마치기에도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둘을 같이 공부를 했을 때 시너지 효과도 굉장히 좋은 영역입니다. 고전 문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학습을 통해서 고전 시가를 조금 더 잘 읽을 수 있게 되고, 그래서 고어 읽는 방법부터 시작해가지고 고전 시가 여러 가지 장르들을 보면서 학습을 하기에 굉장히 유리한 그런 학습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2학기 내신 단원에도 많은 영역이 걸쳐져 가지고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수업으로 이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고1 국어 2학기 단원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왜 이렇게 수업을 짜게 됐는지요. 자, 미래엔부터 천재박, 비상박, 신사고, 요 주변에서 많이 쓰고 있는 교과서의 목차들을, 그러니까 2학기 범위에 해당되는 목차들을 제가 쭉 적어놨습니다. 지금 미래엔 같은 경우에는 한국 문학의 흐름이라고 해서 6단원, 향가, 시조 이런 것들이 들어있고요. 근데 9단원에 국어의 어제와 오늘 해서 세종어의 훈민정음, 용비어천가. 그래서 고전 시가와 고전 문법이 들어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천재박에는 비상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6단원 되어 있는 거 고전 시가고요. 그리고 비상박에서도 8단원이라고 되어 있는 게 또 고전 시가. 그리고 신사고에서도 지금 7단원이라고 되어 있는 게 고전 시가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천재박에서 8단원의 국어의 어제와 오늘, 비상박은 7단원, 그리고 신사고에서도 지금 8단원에서 국어의 변천과 과정 해가지고 고전 문법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이제 중세국어 단원에 해당이 되죠. 그런 것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즉 이제 아이들이 내신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특히나 또 어려워하는 부분이 딱 이런 부분이거든요. 고전 시가 그리고 중세 문법. 여름방학 때 미리 딱 준비를 해 놓는다면 그러면 내신에도 도움이 되고, 어차피 1학년 내신 과정을 하나씩 쌓으면서 앞으로 이제 배우게 될 그런 기본기를 닦는 것이기 때문에 수능이나 모의고사 대비에도 확실히 중요하고 꼭 필요한 수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수업이 진행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수업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총 4주차, 그러니까 4번에 걸쳐서 수업이 진행이 되게 되는데요. 자, 고전 문법, 고전 시가, 자, 이렇게 같이 묶어서 계속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자, 1주차에는 중세국어에서 한글의 제자 원리를 배우게 돼요. 제자 원리는 어떻게 해서 한글이 만들어지게 됐는지에 대한 얘기인데, 자음과 모음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예전에 그런 자음 모음과 지금의 자음 모음 책이 어떻게 다른지를 알려주면서, 그리고 아래아는 어떻게 변천을 했고, 그다음 반치음은 또 어떻게 사라지게 됐는지, 이런 것들 을 배우면서요, 우리가 고전 시가를 고대가요, 향가, 고려가요와 함께 엮어서 배우게 됩니다. 여기서 사실 고대가요나 향가 같은 경우에는 우리 글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제 지어졌던 작품들이기 때문에 이건 번역해서 나오는 거라서 크게 어렵지는 않은데요. 고려가요 같은 경우에는 국문으로 기록이 됐기 때문에 고어에 대한 학습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기본적으로 아래아를 어떻게 바꿔서 읽는 것인지, 그 다음에 반체음이나 옛예잉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알고 있으면 읽는 것부터 이제 출발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읽기 자체가 안 돼가지고 고전시가 어렵다고 하는 친구들이 좀 있기
있기 때문에 그걸 좀 해결해 주기 위해서 1주차가 좀 진행이 되고요. 자, 이제 2주차로 가면 조금씩 이제 문법적인 영역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중세문법 첫 번째 해서 적기 방법이랑 그다음에 의문 그리고 조사, 어미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배우게 될 거예요. 그리고 고전 시가로는 아이들이 가장 이제 쉽게 접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양이 너무 많이 남아 있어서 학습할 분량이 많은 시조를 배우게 될 건데요. 자, 이 시조 같은 경우에는 물론 모의고사나 수능에도 많이 출제가 되는 영역이기도 한데 학교 선생님들이 이제 1번부터 5번까지 선택지로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시는 그런 영역입니다. 그래서 시조를 공부하는 것도 굉장히 여러모로 유리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루 정도는 이제 시조로 전체적으로 배우게 되고요. 그 다음에 3주차에서는 중세국어에서 품사 그리고 문장의 특징, 필수 어휘들을 배우게 됩니다. 여기서 필수 어휘들을 조금 알고 있어야 사실 고어 해석도 해석이지만 기본적인 읽기 방법은 좀 해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단어를 몰라서 해석이 못하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꼭 필요한 아이들이 알고 있으면 고전 시가를 이해하는데 훨씬 유리한 것들을 제가 엄선해서 제공을 할 예정이니까요. 그거 좀 이제 외우고 그 다음에 암기하고 하면 그러면은 훨씬 고전 시가든 아니면 문법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고전 시가는 가사를 배우게 되는데요. 사실 가사는 긴 작품이기 때문에 여러 작품을 배울 수는 없습니다. 우리 1학년 교과서에 실려있는 작품을 위주로 제가 구성을 해서 아이들과 수업을 하면서 가사의 특징이라든지 그 다음에 주로 쓰는 패턴 같은 것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같은 유형끼리 묶일 수 있는 것들도 언급을 해줄 예정이니까요. 가사를 몇 개밖에 안 배운다고 해서 너무 실망하실 거 없고요. 그리고 과제물로도 조금 나가기 때문에 과제에 조금 어려운 것들은 또 제가 나중에 또 영상으로 제공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또 가사 학습할 수 있도록 3주차에 준비를 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4주차에는 중세국어에서는 중세국어의 실제, 즉 우리 교과서에 실려있는 지문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세종어제, 훈민정음, 그리고 소학원에는 사실 다루지 않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런데 저는 15세기, 16세기의 이런 국어의 흐름들을 다 알려주기 위해서 제가 소학원에까지 같이 넣어놨어요. 그래서 훈민정음과 소학원을 학습하면서 이 앞에서 배웠던 그 중세 문법들을 좀 적용해보고 실제로 어떻게 쓰였는지를 보는 그런 수업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고전 시가도 장르를 지금까지 배웠던 걸 좀 복합적으로 해서 얘네들 공통점이라든지 아니면 정서 파악이라든지 이런 좀 모의고사적인 접근 그런 것들을 조금 학습할 수 있도록 4주차를 구성해봤습니다. 자, 수업의 특징도 조금 언급을 해드릴게요. 자, 고전 문법의 원리, 그 원리가 사실 중요하죠. 그 이해를 통해서 고어를 좀 더 편하게 읽을 수 있는 학습을 하게 되고요. 자, 그리고 고1 2학기 내신에 해당하는 중세국어 내용을 미리 학습해서 내신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자, 고전 시간은 고1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작품 또는 이제 모의고사에 기출됐던 작품들을 위주로 구성을 했고요. 최대한 좀 낯선 작품을 하기보다는 1학년이니까 필수적인 작품을 중심으로 갈래별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테스트가 있는데요. 우리 이제 처음에 와가지고 보는 테스트가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 수업 전에, 그러니까 지난주에 배운 내용을 테스트를 해서 성취도를 평가를 하고요. 만약에 이게 점수가 조금 낮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개별 클리닉이라든지 아니면 남아서 재시험을 보고 가는 그런 관리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실제 대치동 주변 학교 기출문제나 모의고사 기출문제 같은 것들을 제가 엄선을 해서 테스트지를 구성할 예정이고요. 자, 그리고 틀린 문제 바로 이해하고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제가 테스트 풀이 바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 테스트를 하고 나서도 내가 뭘 틀렸는데 뭐가 해결이 잘 안 된다 이런 거 없이 수업 시간은 모두 다 다루고 갈 수 있도록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관리에 대한 얘기인데요. 제가 과제물, 그리고 테스트 본 다음에 클리닉이나 아니면 복습하는 거나 이런 것들을 조금 준비해 놨습니다. 자, 매일국어라고 해서 이제 제가 만든, 주간지인데요. 그래서 5일치로 구성되어 있는 학습지고 매일매일 조금씩 공부할 수 있게 나눠 놨어요. 근데 학생들은 이걸 좀 한꺼번에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제가 날짜별로 최대한 할 수 있게끔, 구성을 해 놨으니까, 집에서도 조금 더 도와주시면 매일매일 좀 국어
거를 조금씩 학습할 수 있는 그런 습관을 좀 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차별 학습 내용에 맞도록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것저것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배운 내용을 이렇게 적용할 수 있구나라고 학생들이 과제물을 하면서 느낄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철저한 과제 점검, 그리고 오답 체크, 그리고 피드백. 문제만 풀고 채점을 안 해오는 학생들이나 아니면 오답을 전혀 하지 않는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거 사실 문제를 푼다고 해서 뭐 무조건 느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걸 철저히 체크할 예정이고요. 그 과제가 조금 미흡한 학생들은 이제 다시 재점검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복습이 가능하도록 매 수업을 다 영상 촬영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 업로드를 하면 신청한 학생들에 한해서는 링크를 보내주고 복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자, 과제물 중에 조금 어려운 문제나 뭐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 좀 받아서 풀이 영상을 좀 제공을 하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제게 질문할 수 있는 단체 카톡방, 그리고 개인적인 카톡방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매주 수업 태도, 과제물 이런 테스트 결과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머님들한테 매주 예쁘게 딱 정리되어 있는 테스트 피드백 페이지 보내드릴 예정이니까요. 거기 뭐 진도라든지 아니면은 테스트 결과, 그리고 혹시나 뭐 태도가 조금 안 좋았다든지 좀 졸았다든지 이런 디테일한 것들까지도 다 적어서 보내드릴 예정이니까요. 수업 내용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에 궁금하신 점이 없게 할 예정입니다. 자, 수업 일정을 좀 알려드릴게요. 근데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저는 7월 22일에 그리고 7월 23일에 토요일, 일요일 반이 각각 이제 개설이 됩니다. 그래서 토요일도 일요일도 시간은 똑같아요.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진행이 될 예정이니까요. 학생들 시간에 맞게 뭐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맞게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